안녕하십니까. 특산된 추진단장 박경대입니다. 이번 영상은 11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유람선으로 인해 가지고 산중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대단하다고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유람선을 생각해보면 상상 이상으로 고용 효과가 뭐 크게 많지 않고 또는 뭐 직접적인 경제적 여파도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특산된 관련 사업을 말씀드리면 보통 뭐 몇천억에서 몇 조 단위 규모를 말씀드리다가 100억대 정도 규모를 말씀드리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유람선의 의미가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유람선이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하냐면은, 산만 있는 지리산에 색다른 체험을 느낄 수 있는 퍼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깡강산천의 이미지와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을 활용하는 어떤 사업, 그것이 이제 유람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호수, 물, 흙 이런 것들 봤을 때 궁합적으로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댐에는 유람선이 운행되는 줄 알고, 부산시 국장에 왔었을 때 특산댐 건설 시 이제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유람선 이제 운행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국장께서 시주댐에는 오염관계로 법적으로 유람선 운행이라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헤어질 무렵에 국장께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수소를 이용한다든지 전기로 이용하는 어떤 유람선이 개발된다면 검토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제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잡고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기술이 발전된다고 보고요. 하석 에너지의 제약을 벗어나가지고 법률에 의한 구성 요건을 이제 극복을 하고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무조건 저는 유람선 운행은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큰일 나는 게, 지리산 강강 그 구성 요건에 하나가 빠지는 것이라서 무조건 유람선은 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람선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우리가 해야 되냐고 생각하면은, 시천면 소재지 해발이 106m입니다. 그럼 백산댐 높이가 현재 놓아 있는 게 100m거든요. 그럼 최고 수위가 206m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높이가 되면은 삼양면 쪽으로는 홍계리, 평촌, 내원으로 해서, 시천면 쪽으로는 반천 정도로 갔다가 중태, 마건당 코스로 돌아온다면은 저는 어떤 관광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유람선의 주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지리산을 뺑 돌면은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지리산은 실제로 보면은 아름다운 산은 아니거든요. 뭐 보면은 꼭 우리 뒷동산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아름답진 않은데, 이 유람선의 주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관광객들이 시간을 잡아가지고 머물기 위해서 우리 산층에서 최소한 꼭 한 끼 정도의 식사는 하게 가게끔 하는 것이 저는 주 역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람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많이 없는데, 간접적 효과가 이제 이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머무게 됐을 때 그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유람선의 역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람선이 유치된다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건 조금 약간의 미신적인 건데, 대포리라는 지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포리라는 지명은 한글로 해석하면 큰 포구라는 뜻이거든요. 포구는 배가 정박하는 선착장을 말하는 곳입니다. 옛날에 우리 도인들이 지리산에 큰 호수가 생기는 것을 뭐 해안으로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산만 있는 지리산에 배가 정박한다는 택도 없는 대포리라는 지명을 갖다 붙여놨거든요. 이 지명을 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에 배가 운행될 것이고, 배가 정박하는 선착장이 대포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유람선이 운행돼 가지고 인위적인 작용도 없이 자연스럽게 선착장이 대포리로 유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유람선 운행은 보통 2척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뭐 최고 불안을 가정해 가지고 유람선 한 척만 운행한다고 보고요. 고용 효과는 한 10명 정도로 크지 않겠지만은, 지리산 관광 구성 요건을 채운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유람선도 특산댐을 유치하지 못하면 다 나가립니다. 이 산청의 생존이 걸린 특산댐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부산 동부 경남 600만 명 여론만 일어난다면은요,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환경부 장관이 산정군수 파이자고 부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산정군수는 모든 조건을 요구하면 됩니다. 케이블카 18km짜리, 풍력발전 사업단지, 유람선 한 개를 주고 세 개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으로 덕산댐 건립에 찬성하겠다. 600만 여론이 일어났는데 산청군 이 조그만 조건 안 들어주겠습니까? 정권이 박살나게 되는데 이때 다 코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덕산댐의 진행은 식은 죽 먹기로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면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군수라면 부산 동부 경남 600만 명의 여론을 어떻게 움직일까를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덕산댐 운동을 해본 결과는요, 산청군에서 덕산댐의 최종 시작점은 우리가 아니고 산청군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청군수가 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덕산댐 유치의 운동력은요, 실제로 부산 동부 경남 600만 명 여론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어난다면 덕산댐 되는 거고, 못 일어나면 덕산댐 안 되는 겁니다. 이 600만 여론이 아주 무지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론을 갖다가 어떻게 일으키냐. 여론만 일으킨다면 덕산댐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동강 폐수를 언제까지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된다는 겁니다. 이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습니까? 지 군수 있을 때 해보면 지 이름 두고두고 남을 건데. 그래서 내가 군수라면, 이런 또 말씀드리면, 내가 군수라면 부산, 마산, 김해, 창원 이런 데, 양산 이런 데 가서 안 옵니다. 창원 산청에. 맨날 그 지역의 언론사 만나가지고 언론사 인터뷰하고 세미나하고 강연 다니고 그러면은 그것이 여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부산 시민 양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여론이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그럼 그때 일이 되는 겁니다. 인터뷰 매날하면서 부산 사람들이 낙동강 폐수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부산 동부 경남 600만 인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라고 맨날 지져보십시오.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왜 되냐고 하면 부산 마산 사람들이 낙동강 물을 안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군수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청이라는 이름 앞으로 얼마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는 2, 30년 후에는 산청군 이름 없어집니다. 행정 통합이 될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마산이라는 게 경남을 대표하는 도시가 마산이었는데 창원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삼천포시였는데 사천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삼천포라는 시 없지 않습니까? 산청군도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없어지는 이놈 잡고 무슨 여기서 큰소리 치고 어깨 유지할 일이 뭐 있습니까? 산청이 없어지지 않고 천년 백년 갈 수 있는 대계를 꿈꿔야 될 게 아닙니까? 큰 계를 꾸시는 게 산청군수가 할 일입니다. 어디 산청군수하고 산청군 다니면서 뭐 도로 해줄게, 뭐 닦아줄게, 뭐 해줄게 하고 이런 쫀쫀한 것들은 뭐 쫀쫀한 놈들한테 넘기고, 군수라면 군수다운 꿈을 꾸시고 군수다운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산청을 사라지지 않고 산청을 끝까지 살릴 수 있는 그 천년의 꿈이 뭐겠습니까? 저는 덕산댐에서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덕산댐을 하느냐, 그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산청이라는 이름이 천년 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